부자가 되려면 금전운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시기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 역시 시기를 정말 중요시하셨지요. 특히 7월 7일 소서는 금전운을 크게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소서날은 에너지의 전환점이며 상반기의 운을 정리하고 하반기의 흐름을 여는 문과 같은 날이지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절기를 기점 삼아 집안 살림과 몸의 기운을 다잡았고 실제로 이런 흐름을 잘 활용한 집안일수록 대대로 복이 이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서는 재물의 씨앗을 뿌리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만큼 이날 무엇을 피해야 할지는 정말 중요하지요. 이 시기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돈의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돈복을 위해 소서에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전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왜 소서가 금전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절기를 단순히 날씨나 계절의 변화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풍수에서는 절기를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는 분기점으로 봅니다. 특히 소서는 한 해를 반으로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상반기의 기운을 정리하고 하반기의 재물 기운을 어떻게 끌어당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지요. 특히 소서는 양기가 가장 강한 시기인데요. 기운이 하늘로 솟구치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금전운 역시 함께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원래 움직여야 하지요. 가만히 그 자리에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돈도 기운처럼 흐름이 있어야 하고 멈추면 썩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서의 양기 에너지는 정체된 재물운을 흘러가게 만들고 새로운 돈복을 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소서는 상반기 동안 쌓아온 운의 결과가 드러나고 하반기의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시기이지요. 이때 제대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하반기 내내 재물 흐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소서를 운의 재정비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서 이후에는 대서와 입추가 이어지고 이 시기는 본격적인 수확기로 접어듭니다. 한 해의 결실을 맺기 위해 지금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이지요. 그런 만큼 이 시기에 잘못된 행동이나 음식 섭취는 재물의 기운을 막아버릴 수 있고 반대로 작은 실천 하나가 놀라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서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너무 매운 음식입니다. 소서 무렵에는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매운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일시적인 시원함을 기대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날 매운 음식은 풍수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나 마라탕 또는 고추장이 많이 들어간 음식처럼 발환작용이 강한 음식은 체내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키는데요. 땀이 지나치게 나면 몸의 수분과 함께 기운도 빠져나갑니다. 그 결과 기운이 약해지면 돈의 흐름 역시 가라앉게 되지요. 여름에는 기운 관리가 먼저이며 소서는 그 출발선이지요. 소서 시기에는 나름식 특히 생선회는 피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냉장 기술이 발달했다지만 여름철엔 단 몇 분 사이에도 음식의 성질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이 시기 생선을 날로 먹으면 악기가 붙는다거나 돈줄을 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회로 인한 탈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중요한 약속이나 기회를 놓치는 경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민어나 굴비처럼 여름에 많이 먹는 생선은 꼭 조림이나 찌개로 익혀 먹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음식을 익히는 과정은 음기의 정화를 의미하고 이는 곧 나쁜 기운을 태워 없애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은 행위가 됩니다. 무엇보다 소서날은 여름의 시기이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찹쌀로 만든 음식은 소화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습기와 재물 기운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요. 몸에 습이 많아지면 기운의 흐름이 무거워지고 금전운도 가라앉기 쉽습니다. 찹쌀떡, 백설기처럼 찰기 있는 음식은 소화 기능이 약해진 여름철에 체기를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기운의 막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한국 민족 문화에 따르면 소서, 전후로는 찹쌀보다 밀이나 보리 중심의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즉, 옛날 조상님들도 경험적으로 이 시기 찰진 음식은 피했던 것입니다. 곡물은 재물과 연결되지만 그 곡물의 성질이 몸에 맞아야 기운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소서에 먹지 않는 음식이 있는데요. 한여름에 시원한 생채소를 찾는 분들이 많지만 이날은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오이나 배추처럼 찬 성질의 채소를 날로 먹으면 위장의 양기 즉 따뜻한 기운이 약해집니다. 위장은 재물의 그릇이라고 표현할 만큼 중심 에너지 기관인데 이곳에 냉기가 돌면 기운이 퍼지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생야채는 위장의 기운을 빠르게 소모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여름철엔 채소도 익혀서 먹는 풍속이 있었지요. 나물 무침이나 데친 채소가 선호됐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금전운을 위해서는 기운을 가두지 않고 적당한 땀은 흘리게 하되 몸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서 무렵에는 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주나 위스키처럼 독한 술은 금전 기운을 빠르게 흩어지게 만들 수 있지요. 여름철 땀이 많아질 때 술을 마시면 체내 수분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동시에 기운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풍수에서는 여름의 술을 에너지 방전의 촉매로 해석하는데요. 더욱이 이 시기에 술을 마시고 몸이 탈이 나면 그해 남은 절기 내내 회복이 더뎌지며 돈과 운이 동시에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옛 이야기 중에는 소서 전날 술을 마신 상인이 거래를 망쳐 집안이 기울었다는 설화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식혜처럼 기운을 보충해주는 음료를 선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술은 이렇게 절기와 같은 특별한 날에 가장 조심해야 할 기운 소모제입니다. 무엇보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건강을 해친다는 차원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막고 재물운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절대 주의하셔야 하지요. 특히 소서는 수확할 금전운과 가까워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음식들만이라도 피하신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번 7일 소서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소서 무렵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가 콩국수입니다. 조상님들은 소서에는 콩국수라 말할 정도로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국수를 만드는 밀은 이 무렵에 막 수확되기 시작하는 곡물로 금전운과 연결된 대표적인 재물의 상징입니다. 햇밀로 만든 면발은 기운이 살아있고 콩은 단백질과 힘을 보충해주는 여름철 보양식품이지요. 뜨거운 기운이 많은 소서 시기에는 부드러운 콩국수가 열을 내려주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풍수에서는 곡물을 나누는 행위 자체를 재물의 흐름을 흐르게 하는 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콩국수를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면 돈복이 들어온다고 해석합니다. 실제로도 콩국수 한 그릇으로 입맛을 살리고 기운을 보충하면 몸도 마음도 안정되며 재물운이 흐르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무엇보다 소서날처럼 무더위가 시작되는 절기에는 위장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이 중요한데요.
조상님들은 이날 보리밥과 된장찌개를 즐겨 드셨습니다. 보리는 밀보다 소화가 잘 되고 몸의 열기를 낮춰주며 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이자 대표적인 기운 보강식 재료로 여름철 면역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요. 특히 된장은 오장육부의 흐름을 고르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 풍수적으로는 기운의 균형을 잡아주는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조상님들은 소서 무렵 장독대에 된장을 꺼내 제철 채소와 함께 찌개를 끓여 드셨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기운 보충 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운을 흐르게 만들고 복을 부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쌀밥을 먹는 것도 금전운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소선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지어 먹으면 한 해의 복을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소서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면 몸속 열기를 다스려줄 음식이 필요해집니다. 그중 오이냉국은 조상들이 즐겨 먹었던 여름 대표 음식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고 찬 성질을 가져 몸에 쌓인 열을 자연스럽게 내리게 해줍니다. 풍수에서는 몸의 열과 마음의 열이 함께 식어야 돈의 기운이 맑아진다고 봅니다. 오이냉국은 가볍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며 입맛이 없을 때도 먹기 좋기 때문에 여름철 기운 회복에 딱 맞는 음식입니다. 단 오이처럼 찬 성질이 강한 재료는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기운이 깨질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은 열기를 식히더라도 균형이 깨질 정도로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발효된 채소 음식이 위장을 보호하고 기운의 균형을 잡는데 탁월한 역할을 하는데요. 조상님들은 소선할 생야채보다 익힌 채소를 선호했습니다. 익힌 채소는 음의 기운을 조화롭게 다듬어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몸속 기운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물김치는 차가운 듯하지만 발효되면서 생기는 온화한 기운이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모두 여름철 몸을 덜 지치게 하고 금전운 역시 잘 순환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물김치는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복을 나누는 상징으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소선알에 이 음식을 먹는 것 역시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는데요. 소서와 말복 사이에 장어를 먹는 풍습은 단순한 보양을 넘어서 기운 축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름철은 땀을 많이 흘리고 기운이 소모되기 쉬운데 이때 기름지고 영양이 풍부한 장어는 재물 기운을 다시 채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단순히 몸을 채우는 것을 넘어 복을 머무르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조상님들은 장어를 불에 구워 먹으며 더운 날씨에도 음식을 통해 기운을 모으고 하반기 농사의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소서에 먹는 장어구이는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운을 다잡고 재물의 씨앗을 품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상님들이 소서에 드셨던 음식들은 단순히 맛이나 영양 때문이 아니라 모두 기운과 흐름에 맞춘 의미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몸에 맞는 음식을 잘 골라 드시는 것만으로도 금전운이 달라질 수 있지요. 이제부터는 소선알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실천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전운을 위해서는 소선할 집안의 물 흐름 점검 및 수리가 필요한데요. 풍수에서 물은 곧 돈입니다. 물의 흐름은 곧 재물의 흐름이며 막히거나 새는 곳이 있다면 돈도 함께 새어나가지요. 소서에는 반드시 집안의 물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싱크대, 배수구, 화장실, 샤워기, 세면대까지 물이 지나가는 모든 길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에서 물이 조금이라도 똑똑 떨어지고 있다면 돈이 빠져나가는 길이 열린 것이고,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면 재물 기운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 그 이상이지요. 실제로 수전 고장을 방치하다가 건강이나 사업운이 틀어졌던 사례를 여러 번 보았는데요. 소선은 에너지 전환의 시기이므로 막힌 물길을 열고 흐르게 해야 운도 살아납니다. 그렇기에 이날 집안의 물과 관련된 것들을 정비하는 것은 금전운을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실천입니다. 다음으로 소금은 풍수에서 음기를 흡수하고 양기를 끌어당기는 물질로 여겨집니다. 조상님들은 소서, 전으로 현관 근처에 소금단지를 두어 나쁜 기운을 흡수하게 했는데요. 요즘에도 소금을 잡고 예쁜 도자기나 그릇에 담아 주방 찬장이나 현관의 모서리에 두곤 하지요. 특히 여러 기운이 오고 가는 현관에는 소금을 잘 활용하면 집안의 전체 기운이 정돈됩니다. 소금단지 속 소금은 그저 음식의 재료가 아니라 기운을 다스리는 정화의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 놓게 된 소금단지가 있다면 한 달에서 세 달에 한 번씩 소금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서의 시기는 여름철이기에 장마가 오기 쉽고 습기로 인해 소금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소서에는 꼭 소금단지를 다시 살펴보시고 소금을 교체해야 한다면 바꿔서 재물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을 위해서 집안에 식물이 있으시다면 소선할 가지치기를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무성하게 자란 화분은 기운이 엉키고 운이 막히는 신호인데요. 특히 화초 중에서 잎이 넓고 초록이 진한 관엽식물은 금전운과 연결된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이 식물들의 가지가 뻗어나갈수록 집안의 기운도 함께 뻗어나가게 되는데 방향 없이 아무렇게나 자란 가지는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이때 가지치기를 하면 정리된 기운 속에서 새순이 돋고 재물의 흐름도 맑아집니다. 죽은 잎이나 마른 잎도 반드시 잘라내야 하지요. 풍수에서는 식물 관리 하나도 집안의 기운을 보는 중요한 척도로 여깁니다. 예쁘게 자라고 있는 화초라도 지금 이 시기에는 한 번쯤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서에는 청소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집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와 안 쓰는 물건들은 모두 기운을 막고 흐름을 끊는 장애물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습한 기운이 정체되기 쉬워 곰팡이 냄새나 눅눅한 에너지가 집안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풍수에서는 청소를 단순한 위생 행위가 아닌 기운을 바꾸는 의식으로 받아들이지요. 청소를 하면서 집안의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현관은 재물이 드나드는 입구이며 주방은 재물을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두 곳은 집중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말인데요. 사람의 말에는 기운이 담기고 그 기운이 곧 운이 됩니다. 소서에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자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풍요로운 인생을 산다. 돈이 나에게 잘 들어온다. 같은 말은 단순한 확언이 아니라 기운의 방향을 바꾸는 행동과 같습니다. 여기에 복주머니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간단한 천 조각이나 보자기에 풍요를 상징하는 곡물이나 동전을 담아 서랍이나 지갑 속에 넣어두면 금전운을 안정시켜 줍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말 한마디 내가 만든 작은 물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소서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한 해의 금전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인데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중요한 시기마다 기운의 흐름을 알고 작은 실천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본을 지키는지 아닌지에 따라 재물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요.
이번 7일 소서에는 금전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복을 부르는 행동 하나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시기는 종종 찾아오지만 매번 그 기회를 살리는 사람만이 복을 맞이할 수 있지요. 소서의 기운이 여러분의 하반기 재물운을 크게 일으켜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